안녕하세요.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형제입니다. 조금 오래된 일이네요.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, 미성년자 절대 안 됩니다. 베트남은 만 18세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미성년자와의 결혼이나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 이런 거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. 충청도 지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살고 계시는 신랑이었습니다. 저희에게 동네에 아는 선배가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선배가 소개를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서 그 하이퐁 지역이었는데요. 하이퐁 지역의 결혼식 진행과 또 서류 대행 이런 것을 총괄해서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신랑이랑 함께 하이퐁의 어느 저 지방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여성과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그 베트남 결혼을 했다는 그 신부는 한국에 있고 그 남편만 베트남으로 갔는데요, 같이. 그 남편이 한국에 있는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자기 사춘이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 현지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것입니다. 그 신부가 아직 만 18세가 되려면 1년 정도가 남아있는 미성년자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신랑분께 미성년자하고의 결혼을 전제한 교제나 결혼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. 이것은 정말 공안한테 적발이 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. 라고 만류를 했었죠. 그런데 이제 그 신랑분은 그 동네 사는 그 선배 남자분 이야기만 듣고 마음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좀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좀 미련을 두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신랑을 아주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나랑 함께 호치민으로 가자. 호치민에 가서 정상적인 여성을 만나야지 미성년자는 베트남 국가 법률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신랑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서 하이퐁 공항에서 호치민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둘이 같이 베트남 호치민 가는 비행기 이륙 시간에 맞춰서 탑승구에까지 갔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화물도 다 이렇게 보냈죠.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동네 선배 그 선배한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. 그 신부가 1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신랑 보고 1년 뒤에 와서 결혼해주라. 우선 약혼식만 하자.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 신랑한테 위험하다. 괜히 약혼식만 한다 그랬다가 어떤 그 미성년자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냥 호치민으로 갑시다.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탑승하려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려고 탑승구를 들어가면 이제 나갈 때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수속을 밟아서 나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게이트를 뛰어넘어서 막 탈출을 해서 갔어요. 그래서 이제
저도 따라 나가서 화물로 이제 자기 그 친구 백을 보낸 것을 다시 비행기에 실어놓은 걸 끄집어내서 이제 그 친구를 주고, 이제 저는 당신이 고집을 부리니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. 정말 미성년자는 큰일 나는 거니까 당신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저는 이제 호치민으로 날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도 뭐 1년간 기다렸다가 약혼시키고 모이고 진행한다고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주 잘했다. 정말 큰일 날 뻔했다. 만약에 우리 통역이 그 여성의 나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, 만약의 경우 당신은 모르고 미성년자하고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1년간 그 여성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당신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. 왜냐하면 그 신부 1년 기다리면서 용돈도 보내주고, 또 당신은 1년간 또 결혼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,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신이 또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, 그럴 때마다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, 이건 정말 손을 떼야 된다라고 했는데, 이제 그 신랑분은 아주 그 여성에게 흠뻑 반했는지, 아니면 소개를 한 동네 선배 이야기를 신뢰를 하는 것인지 제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좋다. 당신이 1년간 기다린다고 치자. 그 여성이 1년이 지난 후, 성인이 된 후에, 그때도 지금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고 1년 기다려준 당신에게 1년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.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본인을 합시다.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이것도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냐. 그럼 당신이 매월 용돈은 보내주고 당신은 철석같이 청춘 보내고 있다가 그 여성이 성인이 다 된 후에는 내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마음이 돌변해 버린다면 당신만 여러 가지로 손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실을 숨긴 그 동네 선배가 정말 나쁜 선배다. 어떻게 나이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같은 동네에서 후배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소개할 수가 있느냐, 이렇게까지 만류를 했었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 선배 말만 듣고 이렇게 1년 정도 기다리면서 용돈도 보내주고 그랬다 그래요. 그런데 정작 1년이 지나서 그 여성이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보이콧을 해버렸다는 것이에요. 그러면 이 신랑분은 그동안에 용돈을 얼마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절대 용돈 많이 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안 보내는 게 좋다고 했겠습니다만은, 그러나 얼마나 보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두 번째, 1년이라는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었잖아요. 그래도 그것은 다행이죠. 만약에 저희 통역이 그 신부를 집중 분석해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신분증 내놔라 여러 가지 부모를 통해서 검증하는 바람에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기에 망정이지, 정말 그 동네 선배 말만 듣고 진행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. 네, 베트남 국제결혼, 특히 지인 소개로 동네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사촌 동생이다, 친구다, 친척이다,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경우 정말 뜻하지 않은
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면 정식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허가 등록을 득한 그런 정식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 주의하라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